현대인들은 죽기 직전에 호흡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저런 데가 아픈 데가 많은데 원인은 모르겠고 네. 병원은 다니면 치료를 해도 그때는 좋은데 네. 또 지나가면 재발을 하고 네. 그 원인이 근본이 호흡에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학도TV의 새로운 코너 도기 헬스클럽.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한국 최고의 호흡 전문 양의학자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경북대학교 외래 교수이며 닥터 베어풋 신효상 마취통증의학과원의 신효상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은 책을 제가 읽고 깜짝 놀랐어요. 스테로이드나 뼈주사 뭐 이런 거는 뭐 전혀 안 하고 갑자기 통증을 없애는데 호흡 얘기를 하셔요.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몸은 자기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관절은.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슬링을 하는데 꺾었습니다. 네네네. 꺾었는데 처음에는 뭐 견딜만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 기권하죠. 네, 탭을 치죠. 네. 그 이유는 우리 몸 관절이라는 거는 이 자리에서 움직이게 만들어놨어요. 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꺾여요. 예. 그럼 우리 몸에는 모든 센서가 다 달려 있습니다. 아. 내가 조금만 더 건너면 고장나겠네. 예. 조금만 더 가면 찢어지겠네. 센서가 작동을 해서 내 머리에 예. 자극을 자꾸 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가면 너 작살나. 그렇죠. 예, 그러면 예. 이제 구조가 박살이 나죠. 예.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아픔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아픔을, 통증을 그냥 무조건 없애버리고 예. 마취를 시킨다든가 음. 진통을 시키면 당장은 안 아프지만 이 구조가 어긋난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면 나중에는 아, 완전 부서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호흡이 중요한 거는 우리는 가로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가로막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횡격막. 아, 네네네. 우리가 이제 흔히 배와 가슴을 나누는 막을 네. 횡격막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말을 쓰기 시작을 해서 가로막, 가로지른 막이라고 가로막이라고 하는데 네. 숨을 쉬려 그러면 이 가로막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제가 방금 해보니까. 우리 애기가 잠자고 있을 때 잘 보면 포동포동한 애가 배가 볼록하게 올라갔다 내려가죠. 네네. 이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숨 쉬는 방법입니다. 복식호흡하고 조금은 이제 다른 거는 네. 복식호흡은 배만 말랑말랑하는 거예요. 가슴은 가만히 있고 중식호흡이라는 거는 가슴만 움직이고 배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네. 제대로 된 가로막 호흡은 배가 아래로 움직이면서 아래쪽에 있는 가슴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이 통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모든 관절이라는 건 제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팔을 여기 있으면 내가 요쯤 있네. 여기 있으면 여기 있네 알 수 있죠. 네네, 그렇죠.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근데 숨은 가로막이라는 데는 내가 숨이 가로막이 제대로 이렇게 돔 형태로 되어 있는지 쭈그러들어 있는지 모르죠. 모릅니다. 아, 뇌에서도 몰라요? 모릅니다. 네. 이유는 뭘까요? 자동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숨을 2만 번쯤 씁니다. 오르락 내리락. 그럼 4만 번이에요. 네네. 한번 오르고 내리면. 네. 근데 내가 의식하고 있는 동안 내지는 잠자고 있는 동안 이놈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계속. 내가요? 아니, 모르죠. 그럼 깨 있겠죠. 그럼 깨버리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의 시스템은 얘가 움직이는 걸 모르게 만들어놨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팔은 움직이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지 이런 데 가 있으면 다칠 수도 있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위치나 어떤 정보를 모든 게 뇌에서 니네 여기 너무 멀리 떨어지면 자빠질 수도 있어. 인식할 수 있도록 네.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는 거를 만들어놨습니다. 센서를. 얘는 여기 집중을 하면 나머지 경계경보나 모든 센서 작동을 못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러면 가로막을 쓰면 우리 몸은 쉽게 말하면 병이 안 생기게끔 만들어놔서 잘 만들어놨습니다. 아, 네.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은 우산이 충분하게 펴졌다가 내려왔다 하듯이 네. 충분하게 펌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네. 압력차로. 네네. 근데 자세가 안 좋으면 저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횡격막은 쭈그러듭니다. 폐각에 탄성이 있던 놈이 이렇게 쭈그러져 있으면 앉게 되면 배로 숨을 못 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갈비뼈가 들립니다. 네. 갈비뼈가 들린다는 거는 횡격막을 네. 넓어집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압력차가 생기려고 그러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충분하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힘이 생기겠죠. 네네. 근데 이게 이렇게 퍼집니다. 요거밖에 못 움직입니다. 숨이 짧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아. 힘이 충분하게 내려왔다가 들어갔다가
내려왔다가 들어왔다 해야 되는데 숨이 깔딱깔딱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답은 뭔가 하면 현대인들은 죽기 직전에 호흡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저런 데가 아픈 데가 많은데 원인은 모르겠고 네. 병원은 다니면 치료를 해도 그때는 좋은데 네. 또 지나가면 재발을 하고 네. 그 원인이 근본이 호흡에 있다는 거죠. 이게 양의학 분이 하실 얘기 아니고 한의학 분이 하셔야 될 얘기가. 근데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는 사실은 양의에서도 밝혀진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네네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입을 벌리고 있는 한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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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락 도망가야죠. 그렇죠. 네.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숨차죠. 숨차고 헐떡거리죠. 있는 힘껏 달리면서 입이 벌어져 있으면서 모든 것은 전투태세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우리 몸은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살아남기 위해서 네. 싸울 것인가 아니면 도망갈 것인가. 네. 자, 그러면 달려갈 때는 심장도 빨리 뛰고 네. 호흡을 빨리 하려고 그러면 입으로 숨을 쉬어야 돼요. 우리는 입으로 숨 쉬는 게 좋다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맞는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같이 100m를 전속력으로 달리려고 그러면 입을 벌리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하지만 그 상황을 모면하면 네. 원래대로 돌아오죠. 네네네. 사자를 만났다가 막 뛰어갔어요. 그 다음에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았다. 네. 차분해지면서 노곤해지죠. 네네네. 노곤해진다는 말은 뭔가 하면 두 가지로 나누면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이 자극을 받으면 우리 몸은 치유하고 재생의 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네. 심장이 천천히 뛰면서 네. 숨도 차분해집니다. 예예. 그러면 근육의 힘도 빠지겠죠. 근육의 힘이 빠진다는 결국은 그 밑에 혈관이 있기 때문에 혈관 이완되는 겁니다. 뭐 소화도 잘 되겠죠. 잠도 오고. 네. 그러면 내 몸을 이제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이런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숨입니다. 심장을 내가 빨리 뛰어. 그렇게 천천히 못 하잖아. 그렇게 못하죠. 네. 숨은 네네. 숨 참아. 되죠. 숨을 천천히만 내가 참아서 쉬기만 하면 우리 몸은 이제는 편안한 재생이구나. 자, 우리가 낮에 숨 쉬는 거하고 잘 때 숨 쉬는 것도 다릅니다. 낮에는 우리가 숨을 쉬면 들어 마셨다가 왜 쉬죠? 네네네. 비슷합니다. 네. 잘 때는 잘 보면 숨을 내쉬고 휴지기가 깁니다. 들어 마시고 내쉬고 휴지기가 깁니다. 네. 잘 때는? 잘 때는 우리도 쉼이 필요한 거예요. 낮에도 사람들은 너무 긴장돼서 살아가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데 그게 입을 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면 80% 이상은 대부분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살짝 입이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힘들어서 나이가 들면 또 광대뼈에 있는 살이 처지면서 네. 저절로 입이 벌어져요? 입이 벌어집니다. 근데 입이 벌어지면 입으로 숨 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은. 제가 특기가 뭔가 하면 요새 아나운서, 제 주변에 성악가들이 좀 있으니까 성악가들 네. 잘 보면 그분도 복식호흡을 되게 잘합니다. 대가들입니다. 네네. 그렇죠? 네네네. 근데 대부분 뭔가 하면 복식호흡은 내뱉는 것만 생각을 하세요. 네. 우리 몸은 내뱉을 때는 입으로 내뱉어도 되지만 네. 들어 마시는 거는 코로만 들어 마셔야 돼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몸이 거의 100% 효율을 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입으로 마시면 안 되고 코로만 마셔야 하나요? 일본은 우리가 시베리아 같은데 네. 엄청 추운 데 가서 입으로 숨을 한번 쉬어보십시오. 들어 마셔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저 잇몸 다 녹습니다. 제가 겨울에 자전거 타봐서 하는데. 이해되시죠? 입안이 막 죽습니다. 차가워져요. 그 이유는 코로 들어갔을 때 최적의 가온 가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점막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네. 거기에 있는 우리 부비동이라는 여러 가지 이 점막이라는 게 있는데 얼마나 신비로운가 하면 찬 공기가 들어가면 코에 있는 점막이 탱탱하게 부어가면서까지 자기는 못 느끼지만 네. 40배까지 부풀어 오를 수가 있어요. 점막이라는 조직은. 예. 그러면서 따뜻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폐로 보냅니다. 그쵸? 36.5도로. 자, 그러면 우리 몸은 36.5도에서 면역력이 1등으로 작용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네. 열나잖아요. 우리 그쵸. 몸의 인체의 신비입니다. 열을 올리면 면역력이 올라가요. 5배 올라가요.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가 올라간다고. 네네네네.
온도가 1도 떨어지면 네. 30%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음. 입으로 숨을 쉬기 시작하면 저체온에 그 차가운 음료수 들어가듯이 공기도 차갑게 그냥 막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백혈구나 이런 놈들이 작용을 못 합니다. 아, 몸도 차가워지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병균과 싸우는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1번이 뭔가 하면 우리 조상들이 수렵 채집할 때의 중심 온도가 37도쯤 됩니다. 네네.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우리가 36.5도라고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중심 온도를 재보면 그거보다 조금 더 떨어져요. 한 36도쯤 됩니다. 근데 네. 그게 한 1도쯤 떨어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당시보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입만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쉬면 일단 면역력이 적군과 세균과 싸울 수 있는 힘을 내가 100% 가지는 거예요. 아, 그럼 겨울에 창문 닫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입을 닫는 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체온이라는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코로 들어가면 이물질을 다 거릅니다. 네, 그렇겠죠. 그건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세균과 싸울 수 있는 방어벽의 역할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니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어린애들도 제가 보면 약간 입이 벌어져 있습니다. No. 천식 환자들이나. 왜냐하면 코로 들어가면 이물질을 거르면 자극이 좀 덜 되겠죠. 습도도 맞고 온도도 맞으면 그런 공기를 폐로 기관지로 들어가는 걸 원하는데 입으로 고가루가 들어가거나 뭐가 들어가면 코로 들어갈 때는 걸러주는 역할이 필터 시스템이 있겠죠. 네네. 근데 입으로 들어가면 그 기관지가 담배 안 피던 사람이 처음 담배를 피면 흡연도 입호흡입니다. 몸이 진짜 안 좋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흡연이 참 안 좋겠다. 이런 흡연은 독성 물질이 들어가는 것과 더불어 입호흡입니다. 그러면 그 자극적인 게 기관지를 통해서 들어가면 그거는 자기가 원래 만들어졌을 때는 이 듣도 보도 못하고 접촉하지 않아야 될 어떤 게 들어오니까 방어하려고 수축을 하는 겁니다. 네네네. 천식이 뭔가 하면 자극이 오면 수축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수축이 심해지면 숨이 가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 숨을 안 쉬고 입으로 숨을 쉬면 여러 가지 불리한 점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말씀하시는 게 현대인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코로 숨 쉬는 것 같은데 운동할 때만 빼면 예. 입으로 숨 많이 쉬나요? 지금도 입으로 많이 숨을 쉬었습니다. 저요? 예. 말하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끝냈지만, 네.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 전화 받으면 잘 들어보십시오. 말을 계속하면 입이 벌어져 있는 한 숨은 입으로 들어 마십니다. 아, 코로 뱉을 때만 나가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아나운서들 말할 때, 성악가들. 빨리 당기려면 입으로 당겨야죠. 근데. 그렇죠.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코로는 저항이 2배나 걸립니다. 공기 들어오는데. 예. 예. 입은 응급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공기가 들어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네. 죽기 전에 하잖아요. 그렇죠. 코로 숨 쉬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음. 왜냐하면 코로 숨 쉬려고 그러면 엔진이 밑에 있어요. 네. 가로막이라는 놈이 위에서부터 저항이 크니까 큰 근육이 잡아 당겨야 되는 거예요. 네. 효율이 좋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급할 때는 입으로 숨을 쉬니까 자기가 성악가분들도 복식호흡이라 그러면 내뱉는 것은 1등으로 잘하는데 들어 마시는 거를 입으로 하는 게 나쁘다는 생각은 1도 안 합니다. 그렇군요. 자, 네. 그러면 들어 마시는 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입으로 들어 마시면 얘는 자꾸 입으로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면 응급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게 입으로 숨을 쉬면 고속도로하고 국도의 차이입니다. 네, 코로는 국도고 입으로는 이 고속도로다. 그렇죠. 그러면 고속도로로 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한번 길이 잘 뚫리네 빠르게 가네 그러면 습관이 돼버립니다. 입으로 숨 쉬는 게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됩니다. 예. 그럼 그 다음부터는 코로 숨을 못 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 그 면역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면역력 떨어지고 이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가로막을 숨 쉬는 걸 전제로 만들어 놨는데 심장이 제대로 자기 혼자만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가로막이 도와준다는 전제하에 심장을 움직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심장과 호흡은 그냥 붙은 거죠. 예. 사실. 네. 자, 예를 들면 숨을 들어 마시면 심장이 빨리 뛸까요? 천천히 뛸까요? 숨을 많이 들이마시면 오히려 저는 천천히 뛸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숨을 들어 마시면 심장이 천천히 뜁니다. 숨을 내쉬면 심장이 좀 빨리 뜁니다. 그 이유는 자, 가로막이 숨을 쉰다는 거는 이 돔이 이렇게 있어요. 네. 숨을 제대로 쉰다는 거는 이게 풍선입니다. 풍선. 네네. 가슴과 배가 하나의 풍선이니까
숨을 들어마시면 내려가죠. 내려갑니다. 내려가죠. 그럼 장기적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러면 진공 펌프가 진공 청소기에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은 음압이 걸리죠. 네. 그럼 피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겠죠. 아, 그렇네요. 예. 심장 자기가 뭘 안 해도 피가 알아서 들어오게 숨을 들어 마시면 장기적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압력이 이렇게 팽팽하게 압력이 차는 거죠. 그렇죠. 예, 음압이 예. 걸립니다. 예.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조직은 어떻게 될까요? 장기들이 내려가면서 눌리겠죠. 네. 그럼 혈관하고 림프관 같은 것도 다 눌립니다. 네네. 눌리면 다시 심장 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가로막이 숨을 최대한 열심히 제대로 쉬어갖고 이 장기가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가로막이 숨을 쉬면 여기 사타구니까지 내려옵니다. 숨이. 그래요? 물론 요렇게 딱 되면 사타구니까지 딱 내려가면 쭉 내려가면서 네. 골반저 근육 있죠. 네. 장기가 밑으로 내려가면 장기가 안 쳐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골반저 근육이 지탱을 합니다. 그러면 한 20% 정도 강도를 가지고 버텨줍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요실금도 생기고 여러 가지 비뇨생식기계 질환에 있어서 요실금 이런 것들이 운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만 제대로 쉬는 걸로 복강 내에 있는 골반저 근육이 20% 단련이 됩니다. 그러면 골반도 좋아지겠죠. 심장도 자기가 이렇게 짜줘야 되는데 바깥에서 도와주니까 훨씬 수월하게 네. 심장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숨을 내쉴 때는 네. 반대가 되겠죠. 네. 여기에 있는 놈이 이쪽으로 쭉 올라오니까 여기는 부풀어 쪼그라들겠죠. 그러면 피가 또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럼 얘는 올라오니까 네네. 음압이 걸리면서 여기에서 또 빨아 당겨주죠. 그러겠죠. 밑에서. 밑으로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얘가 힘을 많이 안 줘도 네. 숨을 뱉으면 쪼그라들면서 심장을 쪼여줍니다. 예. 그럼 얘가 일을 훨씬 덜 하겠죠. 아, 그러니까 눌려가지고 피가 그냥 밖으로 쉽게 쭉 압력에 의해서 빠져나간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고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훨씬 좋아지는 거죠. 숨만 잘 쉬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거네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결국은 우리는 모든 병의 근원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냥 혈관이 막히고 막 이러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럼 숨을 제대로 짜주고 부풀고 하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그럼 그게 망가졌다.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제 환자들 똑같이 이제 문진을 하고 관찰을 해보면 사실은 숨을 여기에 있는 근육이 완벽. 네네네. 숨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급 상황에서만 쓰는 근육이에요. 네.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올라가는 거는 응급 상태. 네. 평상시에 숨은 어떻게 되나 요거는 가만히 있습니다. 네. 배가 밑에 있는 놈이 네네네. 살짝 앞으로 부품하게. 네네네. 요거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잘 보면 아, 이쪽이 움직이는구나.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근육은 횡격막은 역도선수라고 보면 돼요. 예. 여기 있는 놈은 죽기 직전에 얇은 근육입니다. 보이죠? 네네네네. 요 근육이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라고 따지면 네. 역도 선수도 있는데 마라톤 선수 매일 2만 번씩 이거 들라고 한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얘는 약하게 태어나서 네. 원래 숨 쉴 때는 급성기 아주 급할 때 말고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는 다 중요한 혈관하고 신경이 지나갑니다. 네. 우리 목 디스크 있는 환자들은 손이 저리다고 하잖아요. 예. 그죠? 목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 가는 주행이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요 밑으로 해서 쇄골 쪽으로 해서 타고 나갑니다. 전기가 이렇게 가는데 어떤 부분이 꼬이는 구겨지거나 하면 합선이 되죠? 네. 똑같습니다. 이 밑에 중요한 신경 총들이 밑으로 지나갑니다. 예. 근데 이놈들이 계속 긴장을 하고 짧아지고 있습니다. 짧아지고 있으면 밑에 있는 신경 혈관들이 다 눌립니다. 그럼 이것들 때문에 팔이 저립니다. 그럼 현대인들은 특히 상지가 아픈 분들은 호흡을 잡지 않으면 다 재발합니다. 아, 특별히 상체 통증은 호흡이 잘못된 게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죠. 아, 거기에 근원 요소가 있다. 그렇죠. 입을 벌어지면 우선 숨이 가빠집니다. 얕아져요. 깊은 숨이 안 되고 입을 벌리면 얕아지기 때문에 네. 과호흡이 됩니다. 이거 자체가 좁아지면서 신경과 혈관을 누르니까 이쪽으로 가는 놈들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신경도 가야 되고 우리가 냉장고로 따지면 전기가 잘 가야 되고 네. 그 자체가 고장이 안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 몸도. 네. 이 자체가 고장 나는 거는 많이 써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신경 흐름이 안 좋으면 자기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힘이 안 들어옵니다. 왜? 그렇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통로가 막혔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간을 넓혀주려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안 쓰고 부드럽게 해야 되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 뭐 하는 거야? 이 마사지하죠. 마사지. 그렇죠. 짧아져야 되기 마사지하죠. 때문에. 마사지하죠.
그 이유는 뭔가 이걸로 계속 숨을 쉬고 있으면 짧아지니까 밑 빠진 돈이 물 붓기와 똑같습니다. 아, 근데 그게 효과는 있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 난 거죠? 당장은. 네네네. 당장은.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급성기하고 응급하고 평상시로 구분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되면 짧아지겠죠? 네. 근데 숨을 배로 못 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세가. 내가 컴퓨터를 한다든가 뭘 하면 과도하게 허리는 굴곡을 지키면 디스크가 빠지고 뒤로 이렇게 빳빳하게 있는 허리가 좋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의자 같은 거 방석도, 쓰죠. 전부 다 이 C자 커브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단점은 뭔가 하면 C자를 하면 좋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가슴이 이렇게 들립니다 좀. 그렇지,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죠. 맞아요, 이렇게 해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중립위치라고 하는 거는 제가 환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는 배로 숨 쉴 수 있는 자세가 중립위치입니다. 그렇군요. 네. 갈비뼈가 들리기 시작하면 말씀드렸지만 가로막이 쭈그러듭니다. 이것 때문에 밀려가지고 힘에 밀려가 느낌이 있거든요. 잠깐 약간 밀린다는 느낌. 그러면 이걸로 숨을 못 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걸로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게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는 일자를 만드는 게 수면은 좋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숨을 쉬어보고 내가 바른 자세인지를 알아보려고 그러면 배로 숨을 쉬어서 충분하게 내려가고 충분하게 들어가고 하는 자세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가 잘못된 것도 배로 숨을 안 쉬고 입으로 숨쉬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현대인들이 너무 거기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자연적인 코 호흡을 안 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입 호흡을 하고 있다. 그게 통증이나 만병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보험이 나쁘다는 걸 모르니까. 사실 저는 달리기를 좋아하는 달리기 할 때 코로마 시킵니다. 유튜브에 보면 유명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의사들 이제 워크샵 할 때 단골로 틀어주는 그분은 마라톤을 입에 테이프 붙이고 코로만.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올림픽 대표들도 그 마라토너가 아니고 이 단거리 스프린터들 네. 입을 벌리고 달렸을 때 하고 입을 닫고 운동을 시켰을 때 결과가 확연히 다른 결과들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하는 게 빠르겠죠. 입을 닫고 해야 성적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운동을 입을 닫고 시키면 운동 효율이 훨씬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무조건 우리는 코로만 숨을 쉬게 태어났는데 인간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물 속에서 호흡을 하려고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소통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한 살이 지나면서 밥조음을 하면서 입으로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동물들은 다 코로 숨을 쉽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뭐 농가에 한우를 키우는 이제 사람들은 알아요. 네. 소가 갑자기 막 입으로 숨을 쉰다든가 입에서 뭐 하면 수의사가 부릅니다. 코로 숨을 안 쉬고 입으로 숨 쉬면 병 걸리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히기 시작하면. 그치, 코 막히면 입으로 숨 쉬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제가 요즘 애들을 많이 보는데 애들 딱 들어오면 네. 뭐 허리 측만증이 있거나 뭐 안장이 있거나 평발이 있거나 제가 그 점쟁이가 됐습니다. 보고 얘기를 합니다. 코 안 좋죠?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뭐 잘 때 교정기 끼고 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다 그래요, 다. 우리는 코가 막히기 시작을 해서 입으로 숨을 쉬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으로 숨을 쉬기 시작하면 얘가 편합니다. 숨쉬기가. 그렇지. 네. 숨을 쉬긴 편하죠. 편하면 그게 그대로 고착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쪽에 가로막은 망가지기 시작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코 막힘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입으로 숨 쉬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입으로 숨 쉬고 모든 사람이 다 입으로 숨 쉬고 있어요.